오늘은 집안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 바로 곰팡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생길까? 또 닦아도 또 생기네 하고 답답해 하신 적 많으시죠? 특히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환기가 어려울 때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하셨을 겁니다. 벽지 곰팡이는 보기에도 안 좋고 욕실 곰팡이는 냄새까지 나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곰팡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로 생기고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곰팡이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완전히 없애고 다시는 안 생기게 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 집을 곰팡이 걱정 없는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희망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곰팡이가 단순히 더러워서 생긴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곰팡이는 더러움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로 생깁니다. 바로 습기와 틈새가 주범입니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포자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습한 곳에 정착합니다. 특히 벽지나 욕실 줄눈 같은 작은 틈에 숨어 있다가 서서히 번져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틈새는 공기순환이 잘 안 되고 습기가 오래 머물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곰팡이가 보이는 부분만 열심히 닦으시는데 실제로는 그 뒤편이나 주변 틈새에 뿌리가 더 깊게 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만 닦아내면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똑같은 곳에서 곰팡이가 올라오는 것이죠. 김순자님의 실제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2세이신 그분은 욕실 청소를 정말 꼼꼼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 후에 벽을 닦아내고 일주일에 2번은 세제를 사용해서 벽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실 한쪽 벽에서 검은 점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 몇 개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넓어지면서 줄무늬 형태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청소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하셨습니다. 더 강한 세제를 사서 써보기도 하고 하루에 2번씩 닦아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곰팡이는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전보다 더 빨리, 더 넓게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세히 살펴보니 곰팡이가 생기는 부분 바로 위쪽에 환풍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풍구 주변을 만져보니 다른 곳보다 축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풍구 테두리 부분에 미세한 틈이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습기가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은 그분은 접근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벽만 닦는 것이 아니라 환풍구 주변까지 함께 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풍구 테두리에 실리콘을 새로 발라서 틈을 막고 그 주변까지 꼼꼼히 건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환풍기를 사용하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예전에는 샤워 중에만 잠깐 틀었는데 이제는 샤워 후에도 30분 정도 더 가동시켜서 습기를 완전히 빼내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럽던 곰팡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벽만 열심히 닦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볍게 닦아도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분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곰팡이를 제대로 없애려면 먼저 왜 여기에 생겼는지 원인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부분만 닦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기의 근원을 차단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구역은 환기가 제대로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환풍구가 막혀 있거나 작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청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줄눈이나 틈새 부분은 손전등을 비춰서 자세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깊숙한 틈 사이에 곰팡이 뿌리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곰팡이의 진짜 원인을 알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곰팡이 제거를 위해 어떤 세제를 써야 하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곰팡이 제거제들이 나와 있고 광고를 보면 뿌리기만 해도 곰팡이가 말끔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세제의 종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곰팡이를 진짜로 떼어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힘, 바로 우리 손의 힘입니다. 곰팡이는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세제를 사용해도 이 뿌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잡초를 뽑을 때 뿌리까지 뽑아야 다시 안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영호님의 경험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65세이신 그분은 욕실 타일 사이의 검은 곰팡이 때문에 몇 달째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인터넷에서 효과가 좋다고 하는 비싼 곰팡이 제거제를 여러 개 사서 써보셨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사용해 보셨습니다. 광고에서처럼 뿌리고 기다리면 곰팡이가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30분을 기다린 후에도 곰팡이는 그대로 있었고 조금 색이 연해진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젤 타입의 더 강한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 보셨습니다. 이 제품은 더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밤새 발라두고 아침에 확인해 보았는데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좌절감이 커져가던 그분은 문득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던 일반 샤프와 낡은 수세미를 사용해서 곰팡이 부분을 직접 문질러 보기로 한 것입니다. 샤프를 곰팡이가 있는 타일 줄눈에 발라두고 몇 분 기다린 후 수세미로 꼼꼼히 문질러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동안 비싼 전용 제품으로도 잘 안 떨어지던 곰팡이가 훨씬 쉽게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세미에 거친 면을 이용해서 곰팡이 뿌리까지 긁어내듯이 문지르니 타일의 원래 색이 드러나면서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그분은 왜 진작 이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비싼 전용 제품 대신 집에 있는 일반 세제와 수세미를 활용해서 곰팡이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문질러서 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몇 달 후 그분의 욕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타일 줄눈이 검게 변해 있어서 지저분해 보였는데 이제는 새 것처럼 하얗고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알칼리성 세제는 곰팡이 주변에 붙어있는 기름기나 단백질때를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곰팡이 자체를 떼어내는 것은 결국 수세미의 물리적인 힘입니다. 마치 목욕탕에서 때를 밀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비누만 발라서는 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죠. 때밀이 수건으로 문질러야 깨끗해집니다. 곰팡이 제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세제와 손의 힘,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곰팡이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세제는 곰팡이 주변의 찌꺼기를 풀어주고 수세미는 곰팡이 뿌리를 직접 긁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실 청소할 때는 목욕할 때 때를 미는 것처럼 생각하고 접근해 보세요. 세제를 발라두고 시간을 둔 다음 수세미로 꼼꼼히 문질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값비싼 전용 세제보다는 튼튼한 수세미와 고무장갑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손목과 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당한 힘으로 꾸준히 문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힘의 중요성을 알고 나니 청소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곰팡이 주변에는 다른 종류의 때도 함께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팡이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실 곰팡이 주변에는 다른 종류의 오염물질들도 함께 쌓여 있습니다. 특히 욕실에서는 하얗게 굳은 석회질이나 탄산칼슘 같은 무기물들이 곰팡이와 뒤섞여서 더욱 지저분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무기물때는 일반적인 알칼리 세제로는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알칼리 세제는 기름때나 단백질때를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석회질 같은 무기물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이럴 때는 산성 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곰팡이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다음에는 남아있는 곰팡이균 자체를 죽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때 락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최만수님의 경험을 통해 이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9세이신 그분은 욕실 바닥에 누런 얼룩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세제를 사용해서 문질러도 바닥이 누렇게 변색된 채로 남아있어서 정말 답답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곰팡이 때문인 줄 알고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검은 곰팡이는 어느 정도 제거되었는데도 누런 얼룩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더 세게 문질러 보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분의 조언을 듣고 구연산을 사용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구연산을 물에 풀어서 누런 부분에 발라두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 문질러 보니 그동안 제거되지 않던 얼룩들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이 과정을 반복하니 바닥색이 점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누런 얼룩은 곰팡이가 아니라 물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오랫동안 쌓여서 만들어진 석회질이었던 것입니다. 석회질을 제거한 후에는 락스를 사용해서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지키셨습니다. 구연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 후에 시간을 두고 난 다음에 락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산성 세제와 락스를 함께 사용하거나 섞으면 매우 위험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스는 호흡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절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런 위험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구연산으로 석회질을 제거한 후 물로 여러 번 깨끗하게 헹구고 1시간 정도 시간을 둔 다음에 락스를 사용하셨습니다. 락스도 원액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찬물 10과 락스 1 정도의 비율로 희석하니 냄새도 덜하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정확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 그분의 욕실 바닥은 정말 하얗고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누렇고 지저분해 보여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새집 욕실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세제가 하는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산성 세제는 무기물때를 제거하고 락스는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을 절대로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락스는 반드시 다른 세제의 잔여물을 완전히 씻어낸 후에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또한 락스는 찬물에 물 10과 락스 1 정도의 비율로 희석하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하시고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사용한 도구들도 잘 씻어서 보관하세요. 올바른 세제 사용법을 알고 나니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청소해도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놓치면 곰팡이는 금방 다시 자라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곰팡이를 제거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생기는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습기입니다. 곰팡이는 결국 습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청소를 열심히 해도 물기가 남아있으면 금방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에는 신경을 쓰지만 건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제로 깨끗하게 닦았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청소 후 건조 과정이야말로 곰팡이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름철 습도가 높고 장마철이 길어서 자연 건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건조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곰팡이가 다시 자라날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박영자님의 경험이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75세이신 그분은 정말 부지런하신 분으로 욕실 청소를 꼬박깨박 하셨습니다. 매일 사용 후에 벽을 닦아내고 일주일에 2번은 세제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청소하는 방법도 제대로 아셨습니다. 곰팡이가 있는 부분은 수세미로 꼼꼼히 문지르고 석회질이 있는 곳은 산성 세제를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희석한 락스로 소독까지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곰팡이가 계속 재발했습니다. 청소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자리에서 검은 점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청소 방법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더 강한 세제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청소 횟수를 늘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할 때는 깨끗해지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 후에 욕실 상태를 자세히 관찰해 보게 되었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도 벽면과 타일 사이사이에 물방울들이 맺혀 있었고 환기를 해도 쉽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모서리 부분이나 줄눈 사이는 몇 시간이 지나도 축축한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분은 청소 방법을 바꿨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건조 과정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마른 수건으로 벽면의 물기를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특히 타일 사이 줄눈 부분은 수건 끝을 이용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풍기를 욕실에 들여놓고 10분 정도 돌렸습니다. 선풍기의 바람이 벽면 전체에 골고루 닿도록 방향을 조절하면서 남아있는 습기까지 완전히 날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건조 과정을 추가한 지 2주가 지나도 곰팡이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3개월째 곰팡이 없는 깨끗한 욕실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청소 방법은 예전과 똑같은데 단지 마지막에 건조 과정만 추가했을 뿐인데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분은 청소와 건조가 세트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청소로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조로 곰팡이가 다시 자랄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습기를 없애는 것이 곰팡이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곰팡이는 습도 60% 이상에서 활발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 수치 이하로 습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곰팡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후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벽과 바닥의 물기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특히 모서리 부분이나 줄눈 사이는 더욱 신경 써서 건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선풍기나 제습기를 10분만이라도 가동해 보세요.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환기를 자주 시켜서 실내 습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나니 곰팡이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완벽한 청소와 건조를 마쳤다고 해서 곰팡이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습기가 쌓이고 미세한 먼지나 때가 붙으면서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마지막 단계로 곰팡이가 다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어막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곰팡이가 달라붙기 어렵게 만들고 습기가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냄새와 해충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배수구 관리도 함께 해주셔야 완벽한 곰팡이 방어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배수구를 통해 올라오는 습기나 냄새도 곰팡이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영철님의 경험을 통해 이런 마지막 단계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8세이신 그분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곰팡이 원인을 파악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제거하고 적절한 세제를 사용하고 건조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곰팡이가 전혀 생기지 않았고 욕실이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문제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곰팡이가 재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타일 줄눈 부분이 조금씩 검어지기 시작했고 욕실 전체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작은 벌레들이 가끔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청소를 강화해 보기도 하고 환기 시간을 늘려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욕실 코팅제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타일이나 줄눈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서 더러움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습기가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욕실을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코팅제를 물에 희석해서 걸레로 발라주었습니다. 물 10과 코팅제 1 정도의 비율로 희석했더니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작업하기 편했습니다. 코팅제를 바른 후 하루 정도 지나니 타일 표면이 확실히 매끄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물을 뿌려보니 물방울이 둥글게 맺히면서 쉽게 흘러내렸습니다. 이전에는 물이 표면에 얇게 퍼지면서 잘 마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훨씬 빨리 건조되었습니다. 또한 배수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배수구 트랩이라는 간단한 장치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해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격도 3,000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았고 설치도 간단했습니다. 이런 방어막을 만들어준 결과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우선 청소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워져서 때가 잘 달라붙지 않았고 닦을 때도 쉽게 제거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곰팡이와 냄새가 동시에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배수구에서 올라오던 퀴퀴한 냄새가 완전히 차단되었고 벌레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1년이 넘도록 처음 코팅했을 때와 같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청소 횟수도 줄일 수 있었고 청소할 때도 훨씬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분은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미리 방어막을 만들어서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마지막 방어막 단계까지 완료하셔야 진정으로 다시는 곰팡이가 뿌리 내리지 않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의 연장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환경 개선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실 코팅제는 물 10과 코팅제 1 정도의 비율로 희석해서 걸레로 골고루 발라주세요.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수구 트랩은 정말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3,000원 정도면 냄새와 곰팡이, 해충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으니까 꼭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팡이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곰팡이가 생기는 진짜 원인인 습기와 틈새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둘째, 비싼 세제보다는 물리적인 힘으로 곰팡이 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세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청소 후 철저한 건조로 곰팡이가 다시 자랄 환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코팅과 트랩 설치로 완전한 방어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곰팡이 걱정 없는 깨끗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제대로 해두시면 그 이후로는 훨씬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내 집은 곰팡이 걱정 없는 집이라는 안도와 희망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 집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